네, 반갑습니다. 김지순이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원칙이라는 책을 보고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책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레이 달리오라는 이분이 투자자세요. 네, 이분이 투자하면서 이분이 그 인생의 나락, 본인의 여정 속에서 나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 여정을 첫 장에는 달았고, 두 번째는 인생의 원칙과 세 번째 장에는 일의 원칙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놓은 책이에요. 제가 오늘은 그분의 인생 여정의 나락에 대한 부분을 읽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실패라는 부분은 매 순간 사실 우리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도 실패도 하고 돈도 잃어보고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퇴사하고 나서 내가 그 퇴직금으로 무언가를 투자를 해서 내가 사업을 차렸는데 투자라기보다는 내가 가게를 차려서 자영업을 했는데 그게 뭐 안 될 수도 있고 잘 되다가 투자했던 것이 잘 되다가 너무 한순간에 잃기도 하고 네, 많은 여러 가지 실패가 있죠. 여러 모양의 실패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해서 이 실패가 진짜 계속 나쁜 걸까?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힘든 구간이 있고 실패하는 구간이 있고 서러운 순간이 있고 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안에서 거기에서 끝이다라고 생각해서 목숨만 잃지 않는다면 그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저자도요, 막 금도 투자해보고 여러 가지 투자 속에서 잃기도 하고 많은 이제 잃은 부분에서 이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던 거, 그러니까 감정과 심리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고 내가 당, 어, 자만했던 거, 내가 자신감이 넘쳤던 부분에서 거기서 실패를 통해서 이분이 이제 깨달았던 부분. 두 번째가 이제 그거죠. 내가 지금 힘든 시기가 누군가 내가 지금 힘든 이 현실이 누군가의,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속의 한 부분이다. 그런 비슷한 것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역사를 배우는 거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고전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대비할 수 있고 그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의 심리를 얻게 되겠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역사가 되풀이된다라는 건 이 역사는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왔다는 거고 그 안에서 또 이 지금의 우리까지 이어진다는 건 해결을 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결국에는 저는 멘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라는 거.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배우잖아요. 그분이 겪어왔던 부분들, 그분이 실패해서 배웠던 것들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저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역사를 공부하는 그 가치를 알게 됐다는 건 내가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하는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게, 과거에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 중에 하나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게 됐고, 그,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 시장의 예측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할수록, 여기에서는 이제 막 증권사나 이런 투자, 금이나 은 투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저에게서 투자는 지금 저는 저 자신에게서 투자해요.
제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장성, 앞으로 일어날 것들이 예측이 될까요? 예측 안 돼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저의 감정 상태가 예측이 될까요? 아니요. 예측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변동성이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실패해본 사람,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그게 더 하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원칙, 생존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내가 실패했어. 그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실패 속에서 내가 여기서 배울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무슨 의사결정을 통해서 내가 이 현재가 있는 건지를 객관적으로 봐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신의 생명을 해치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가. 절대 그런 죄를 범하지 마세요. 네. 그 죄는요, 자기 자신한테도 범하는 거지만,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도 범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너무너무나 엄청나게, 어,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죽이는 것도 죄지만, 자기 자신에게 생명을 해치는 것도 죄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서, 그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잃었다는 거,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우선 살아있다는 것에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실패 속에서 이 사람도, 이분 또한 그 실패 속에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고, 이렇게 진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책을 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생존입니다. 생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전제하에 내가 실패하면서, 여기서 나와요. 자, 실패에 대해 반성하면서, 당연히 실패했으면 반성해야죠. 저 반성해요. 가정주부가 어떻게 1억이라는 돈을 빚을 내서 투자를 했을까? 진짜 깊이 반성을 해요.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누구는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막 하는데, 그 예전에 제가 그 아이들과 여행 다녔을 때, 아, 그때 진짜 별 걱정 없이 다녔었구나. 이런 생각도, 회상도 해봅니다. 와, 여행 다니는 사람들, 뭐, 가끔가다, 와, 나도 저렇게 좀 쉽게 아무 걱정 없이 좀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 생각이 들지 왜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저도 진짜 진짜 막 그런 가치 있는 멋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어 나가는데, 내가 만약에 1억이라는 빚을 안 지고 내가 만약에 있는 안에서 그냥 좀 살았다면, 그냥 지금도 중간중간 그냥 정말 중산층 아니면서도 중산층 마인드로 그냥 살았겠지. 그냥 그 잠깐 부러움이 좀 가끔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식으로 실패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파산하지 않고 성공한다면, 자, 파산 지경까지 가지 않는 전제로 저는 잃지 않는, 정말 생존을 범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했고, 성공한다면 나 자신을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해요. 객관적으로 보고 변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았대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실패 속에서 반성하고, 그 다음에 파산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자신이 변해야 하는 것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주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봐내고 그거를 이제 변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결과가 왔지? 이런 실패를 했지? 라는 객관적인 거를 봐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객관적인 사람이 되려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본인 스스로가 될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책을 보든지, 뭐 교육을 통해든지, 누군가가 멘토 있는 게 진짜 최고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봐내고, 이 사람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지?
공격성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자신감도 뿜뿜이었고 또 그걸로 통해서 많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더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이 어떤 부분으로 내가 실패했는지를 봐낸 거예요. 여기서 타고난 기질이 나와요. 타고난 공격성을 조절하는 좋은 방법을 배우는 것을 변화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잘한 것도 이 기질이 있어서 잘 됐겠지만 그건 운도 따라줬을 것이고, 근데 투자는 사실 운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공격성, 내가 너무 공격성으로 가다 보면 잃는 것도 엄청나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제 파악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결국에 깨달은 것이, 자,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뒤에 문장이 더 계속 이렇게 와닿았어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있는 현재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있으면서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 밀림이라고 나오거든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밀림을 통과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이 두 가지 선택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고 질문이 나와요. 저도 이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건 그러니까 평범함보다는 편안함의 삶을 살고 싶죠. 근데 그 편안한 삶이 위험한 거다라는 걸 저희 멘토님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결코 평범한 걸 원하지 않는 기질이 있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선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요. 밀림을 통과해야만 한대요. 자, 그래서 사람이 이 밀림 통과하고 위험함을 감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뜻 이 멋진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중산층 마인드로 안전 하면서 결국엔 평범한 삶을 사는데, 그게 진짜 위험을 언제나 도사리고 불안에 쌓여있는 삶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해야만 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요, 크게 실패한 이후에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멋진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게 뭐냐면, 문제는 죽지 않고, 죽으면 끝인 거잖아요. 죽지 않는 존재하에 어떻게 죽지 않고 어떻게 위험한 밀림에서 통과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 몰락 속에서 그 공격성을 조절하는데 필요한 겸손을 가르쳐 주었고요. 그 다음에 내 사고방식, 내가 생각하는 삶, 내가 생각하는 원칙이 옳다라는 전제가 아니라 변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반증으로 변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자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걸 정말 믿고 있어요. 뼛속 깊이. 그리고 상대방이 이걸 아니라고 했을 때 엄청 반박하고 막 그러죠. 근데 부자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게 옳다라는, 그러니까 방식인데, 아니, 옳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게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에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를 아는 것이 지혜고요. 내가 틀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저희 멘토님이 항상 요즘 말씀하시는 인식론적 사고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이 인식론적 사고방식에 계속 빠져요.
정말 뭘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인식론적 사고방식에 엄청나게 빠집니다. 이게 본인이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험하지 않으면 경험에서 결국에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본인이 머리로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걸 진짜 현장에서 가서 부딪혀보고 깨져야 이게 내가 틀리구나, 내가 틀렸구나 하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 잘 못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 속에서 엄청 낮아지거든요. 그 낮아짐 속에서 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실패가 결국에 인생의 나락이, 누군가는 이제 그때 선택을 하겠죠. 내가 인생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박차고 나아갈 것이냐. 나의 틀림을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봐내고 그거를 바깥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제가 확실히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깨닫는 부분은 그거예요. 저는 돈 없다라고 나에게 교육에 투자 못한다? 저는 그거가 거짓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천만의 고가의 돈을 교육에 투자했던 사람이고요. 끝날 거고 나는 정말 돈이 없어. 난 이제 어떻게 살지? 라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돈은 계속 들어옵니다. 내가 그걸 못 보는 것이고, 돈이라는 건 그냥 진짜 종이 조각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요. 빚이 6억이고 매달 1,000만 원 이상이 나가야 되고, 또 돈이라는 건 막 계속 터져요. 또 아이들 뭐 돈 나갈 거 생기죠. 뭐 여러 가지 생기죠. 근데요, 그럼에도 사라집니다. 사람의 생존이 또 되게 안 될 것 같지만 또 사라지는 게 또 생존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이 실패 속에서 돈이라는 게 없어서 나에게 투자 못한다? 저는 그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모른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요. 막 현금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특성 속에서 여러 가지가, 이건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그 P3에 투자 관련된 책에 저희 대표님이 주신 책이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책이에요. 이것도 저희 P3의 추천 도서로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 됐는데요. 이 책이 뭐냐면, 고객의 요트, 이 금융시장과 그 다음에 주식 중개인들은 이 자신들의 요트는 있는데 정작 고객들의 요트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회인 것을 제가 우선 깨달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투자 형태에 심리적으로 이게 나오거든요. 막 어떤 사람은 현금을 빨리빨리 팔아치우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현금 공포증 환자들, 현금 공포증 환자들이 있어요. 현금을 바로바로 이제 채권이나 주식으로 막 하는 사람들, 그거를 확보해 두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이해한 부분이 현재 좀 이 책이 좀 어려워서, 뭐 막 매일매일 사고 파는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의 형식의 투자 이렇게 하는 그 형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 책과 지금 오늘 현재 원칙에 대한 책을 보면서 되게 이 여러 가지 이 책에 그 실패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아무튼 여기 돈 얘기하다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 자신에게 투자 못한다, 배움을 멈춘다, 그러면요 정말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 팩트예요. 지금 내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에 불안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이 돈 잃을까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것만 남고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 셋이 있어요. 정말 아이들 셋이 다양하게 달라요. 한 명은 돈 쓰는 거, 돈 없는 걸 싫어서 되게 아끼고 좀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도 또 본인이 사줄 땐 또 사주고 그러는데, 본인 돈보다는 엄마 아빠 돈을 쓰기를 원하죠. 자기 돈은 아끼고. 또 둘째는 정말 먹는 거에 찐으로 찐인 아이라서, 먹는 거에 정말, 그러니까 배고프면 막 정신을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돈을 이제 만약에 명절 때 돈 받으면 뭐 10,000원이나 20,000원을 이제 제가 주잖아요. 그 돈을 진짜 제일 먹는 거에 다 쓰는, 정말 하루에도 그 초등학생인 3학년 아이가 10,000원, 20,000원 다 쓸 수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셋째는 본인도 사 먹지만 남도 엄청나게 사줍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써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돈을 잘 쓰는 아이들은 또 돈이 들어와요. 왜냐? 돈이 없는 걸 아니까. 제가 뭐 용돈을 만약에 용돈이 아니라 뭐 이걸 해서 준다고 하거나, 또 그 애는 어디서도 어른들 만나서 또 돈을 받아오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돈을 아끼는 아이들보다 돈을 많이 쓰는 아이는 더, 더 돈이 계속 도는 부분을 아이들 통해서도 보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아이들은 뭔가 먹는 복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 큰 아이가 뭐 먹는 것도 얘는 좀 아껴서 먹어요. 그럼 그 아끼는 걸 가지고 얘는 또 동생들 말 안 들을 또 그걸 또 아끼면서 또 주기도 하지만, 또 본인 거를, 이 아이는 자기 거 다 먹는 애들은 또 이제 언니가 누군가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원리를 자식들을 보면서도 더 깨닫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아끼려고, 아끼는 건 당연히 아끼되 내가 써야 하는 우선순위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흐지부지 다 쓰라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자신에게 투자하는 돈은 아끼지 말아라. 보세요. 실패 속에서 배움이 있어야 되고요. 실패 속에서 그 잃어가면서의 그 심리를 진짜 본인이 느껴야 돼요. 이 책 또한 여기 그 배움이, 그 고객의 유트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나와요. 많이 좀 잃어보고 그렇게 투자해보면서 결국에는 그 심리를 배우라고. 그래서 실제로 돈을 잃었을 때 그 안에서 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주변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도 내가 정말 이 사람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쓰는 언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가치를 투자하면서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싶잖아요. 말로는 멋진 삶을 살고 싶은데 그 멋진 삶이, 자기가 그리는 멋진 삶이 뭔지 모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왜 그렇게 잘 알게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멋진 삶, 이름은 키워드는 아는데 진짜 내가 그리는 멋진 삶이란 뭘까? 몰라요. 그거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는 자신이 그러면 그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고 있는 여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생의 여정과 나락을 통해서, 몰락과 나락을 통해서 자신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다라는 그 성공자들이 늘 말하잖아요. 그게 자신에게도 벌어지었다라는 마음으로 그때 진짜 투자해 보셔야 돼요. 본인에게. 내가 여기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 내가 지금 위험하지만 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런 실패의 결과가 얻는 건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지 기회인 거고, 그 객관적으로 반해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변화를 시작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 시작점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제가 책으로 봤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내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신론적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그 실패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어떻게 이겨낼까 하면 반드시 뭐 책을 찾든 뭔가를 찾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삶을 진짜 멋진 삶으로 만들어서 그 실패가 꼭 자신을 멋진 삶으로 가는 그 첫 걸음이다라는 걸 생각하셔서 끝까지 생존하시기를 바라고요. 생존하기 위해선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가 이 뇌, 이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 머리에 밥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건 내 머리에 밥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밥에 먹는 15만 원으로 우리는 내 머리에 한 달에 15만 원 투자, 100만 원 투자, 뭐 몇 천만 원의 투자, 천만 원 사실 우리가 쓰는 천만 원 1년으로 나누면 몇백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걸 통해서 내가 그 투자했는데 잃은 것보다 얻을 게 더 많다면요. 내 앞으로 40년 인생을 내가 지금처럼 계속 되풀이하면서 실패할 것이냐? 실패는 어차피 계속해요. 근데 그 실패 속에서 내가 이룬 천만 원을 가방 사고 뭐 딴 거 흐지부지 쓸 돈을 나에게 투자했더니 내가 남은 40년의 인생을 다르게 틀리면서 다른 인생으로 멋진 인생을 살 것이냐. 그 차이거든요. 결국엔 저도 고작 정말 이 책이 얼마예요? 35,000원이거든요. 이 책 통해서 이 레이 달리오의 이분이 투자의 실패 통해서 이렇게 적은 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깨달았고 또한 이 책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 저희 멘토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책을 알았죠. 이 책을 멘토님이 알려주시기 전엔 뭐 다른 분들이 이 책을 읽어서 넌지시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책을 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 누구와의 관계에 따라서 제가 읽는 책 또한 달라졌고요. 제가 읽는 키워드도 달라졌고, 붙잡는 키워드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실패라는 키워드 통해서도 이 실패가 우울하고 슬프고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더 성장으로 가게 하는 기회구나, 라는 걸로 인식 전환이 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